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우정엽입니다. 2018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실전 배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입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핵 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 단추가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미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라고 장담을 했고, 그리고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발언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안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2020년경에는 대략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멀지 않아 미국과도 핵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과는 좀 괴리된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이 시급히 만나야 한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신년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요? 북한은 스스로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실전 배치를 선언하면서 한국과 미국에게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될 수는 있지만은 4월경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은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경색, 남북한 관계의 경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올림픽까지는 북한이 참가 의사를 표명한 만큼 한반도에서의 어떤 도발 행위가 좀 중단될 것이란 예상도 있고 그에 따라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과연 그러한 국면이 이어질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올림픽 진행될까지는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의 왕래를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연합군사훈련을 끝날 때까지 연합군사훈련을 일단 연기시키고 이제 그런 결정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당국 간 접촉에 나서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2014년 2월 달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나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 중단을 재고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설령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순조롭게
올림픽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후 한미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장거리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또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할 거고요. 그러면은 북한은 그에 반발해서 태평양에서 수폭탄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하반기에 가서는 남북한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제재와 압박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국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이제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미국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향후 북핵 관련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평창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그 올림픽 경기의 북한 선수단 참가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럼 한미 간의 균열이 발생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최소한 핵동결이라도 받아들여야 한국이 금강산 관광체계라든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수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하고 단독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한미 간의 이견이 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북 간에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거는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이제 ICBM을 시험 발사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에 어떠한 제재와 압력 수단을 채택할 것인지 보다 긴밀한 3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정 박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연구소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성장 박사님의 세종논평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